네, 2021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10시일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열기를 더해가는 교육기부 박람회 10시일반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각계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꿈을 발견하고 키워나간 이야기, 보람과 좌절, 그리고 극복의 여정이 담긴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웃음과 감동은 덤이고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자, 첫 번째로 오신 분은 바로 한의사 선생님이시면서 공중보건의이십니다. 최치호 한의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는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 2년차로 복무하고 있는 최치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한의사 선생님을 저희가 모셨는데 공중보건의로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강원도 춘천시 보건소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에서 오늘 올라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지 궁금해요. 교육 기부 진로 콘서트라고 해서 이제 한의사를 꿈꾸는 친구들한테 한의사란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또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선생님처럼 한의사가 되기를 또 꿈꾸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배님으로서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다들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보면서 나도 의사가 되고 싶다. 나도 뭔가 사람 고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저도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저도 한의원이랑 한방병원을 다니면서 제가 아픈 곳을 많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한의사 선생님들이 잘 치료해 주시기도 했고 또 친절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저도 한의사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구체적으로 특별히 한의사 선생님께 좀 그런 경험을 했던 일이 있으셨나요? 어, 제가 원래 양약도 많이 먹고 또 한약도 많이 먹었는데 네. 양약을 먹는 게 사실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고 네. 근데 한의원에 가면은 좀 몸도 편안해지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시니까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공감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양약을 삼키질 못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한의원 가서 차라리 이제 따뜻하게 막 찜질도 해주시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거에서 좀 느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사실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품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그런 인수를 펼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춘천 보건소에 계시는데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일하시면서 만나신 환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있었던 곳은 제가 1년차 때 있었던 곳은 이제 춘천시 북산면이라고 1제곱키로당 사람들이 한 4, 5명 정도 사는 되게 외진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환자분들 중에 이제 당뇨병이랑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네. 저한테도 분명히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어떤 생물학 박사라는 분한테 1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주고 약을 사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셔서 선생님 이걸 먹어도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비의료인한테 그렇게 거액을 주고 약을 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단호하게 환불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뜨내기 장수여서 환불도 못 받았다고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또 변비 환자분이 텔레비전에서 뭐 배에 뜸을 뜨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 배에 수건을 깔고 다리미질을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거기 화상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뜸도 간단해 보이지만 이제
엄연한 의료 행위거든요. 그래서 한의사한테 받으시면 딱 적절한 적응증에 부작용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아무래도 좀 지역 자체가 의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좀 스스로 민간요법처럼 이렇게 치료 행위를 하시다가 오히려 좀 잘못되는 경우들도 네, 있나 봐요. 안타깝죠. 아, 그러게요. 정말 한의원 하면은 뭔가 찜질해주고 뭐 이런 나도 좀 처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흔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또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도 또 들어봤는데 그런 침이나 뜸이나 이런 것들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젊은이들도 많겠지만 한의사 선생님들 워낙 또 어르신 분들이 친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최 선생님도 좀 어르신들에게 예쁨을 많이 받는 편이신가요? 네, 저도 그 북산면 보건지소에 있을 때 근처에 식당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 끼니를 걱정해 주셨는지 그 주민분들이 막 밤이랑 뭐 떡이랑 옥수수 또 집에서 막 만든 생강차 이런 거를 좀 많이 갖다 주시긴 하셨어요. 네, 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뭔가 그 동네 이웃 주민 같은 그런 정이 느껴지네요. 근데 선생님이 공중보건의로 활동하신 시기는 사실 지금 코로나19로도 한창 힘든 시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좀 한의사로서 공중보건의로 일을 하시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또 힘들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한 6개월간 진료를 쉰 적이 있어요. 환자분들을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없었다는 게 그런 기회가 6개월이나 사라졌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랬군요. 아예 환자를 받지 못한 시기도 있었던 네네네. 거예요. 아, 말씀처럼 좀 이렇게 단순히 치료를 한다기보다 정말 환자를 좀 걱정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진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소년분들이 또 한의사를 꿈꾸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있는 청소년분들한테 한의사로서 이런 소양들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 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신 분들은 사실 마음도 조금씩 아파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좀 공감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을 했다라는 표현까지 더 해주시면 분명히 훌륭한 네, 한의사 선생님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환자 입장에서 참 공감하는 게 그냥 뭐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사 선생님이 내가 힘들고 아픈 거를 잘 알아주는 것 같을 때 되게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좀 선생님께서는 치료를 하시면서도 스스로 느꼈을 때 뭔가 환자와 소통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이셨는데요. 어, 그분은 그냥 단순히 뭐 어깨랑 무릎이 아파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침 치료해드리고 한약 처방해드리고 그랬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사실 마음의 병이 조금 있으셨어요. 자녀분이 6분이나 계셨는데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한다. 한 명씩 하루에만 해도 일주일에 6번을 전화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슬픈 얘기를 들어드리고 하니까 좀 진료실에서 펑펑 좀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토닥토닥 해드리고 집으로 잘 보내드렸습니다. 진짜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같이 치료를 해 주셨던 것 같네요. 또 지금 이제 한의사로서 갖춰야 되는 소양에 대해서 뭐 소통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선생님도 후배들이 이제 있으실 거고 조만간 또 뭐 제자나 후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후배를 받게 된다면 이런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혹은 이제 한의사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유형이 있을까요? 저는 좀 창의적이고 기발한 생각을 갖고 있는 후배님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임상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한의학이라는 분야는 저평가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효과와 효능에 대해서 비해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와서 개원을 해서 한의원을 차려요. 근데 그 말은 이제 한의학과 이제 다른 분야, 어떤 다른 분야를 결합시키기만 하면은 그 융합된 분야에서 그분이 1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플러스 알파를 가지신 분들이 한의학을 공부하셔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한의학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실제로 한의학이 좀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기도 한가요? 아, 네, 지금 사실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네네. 이제 요즘에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뭐 보약을 먹거나 침을 맞거나 하는 것처럼 반려동물에게도 그런 한의학적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이게 적용을 시켜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 제가 졸업하고 나니까 이미 몇몇 분들이 벌써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네. 그렇게 이제 수의사분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다른 영역이랑 한의학이 확장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네. 아, 수의학에 한의학이 접목된 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괜찮을 것 같네요. 왜냐면 사람들 중에서도 양의학보다는 한의학으로 치료를 받을 때 좀 더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동물들도 좀 그런 걸 더 좋아하는 동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더 다양한 분야에서 좀 한의학이 환영받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되게 특이한 이력도 갖고 계세요. 대만드라고 대신 만나드립니다라는 팀 일원으로 쓰신 책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한의원 밖으로 나간 한의사들이라고 하는데 대만드는 일단 어떤 단체인가요? 네. 대만드는 이제 대신 만나드립니다의 줄임말로 저희가 2017년에 처음 학생들끼리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인터뷰를 컨택하고 이제 인터뷰까지 하고 글로 작성해서 발행까지 하는 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2019년까지의 인터뷰를 모아서 그 2020년에 저희가 한의원 밖으로 나간 한의사들이라는 책으로 묶어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좀 개성이 뚜렷해서 묶기가 힘들었는데 목차를 구성해야 되니까 해외 진출 6편, 뭐 문화 5편, 공공기관 3편, 또 연구자 3편, 임상 4편 이렇게 해가지고 총 21편의 인터뷰를 책으로 묶었습니다. 한의원 밖으로 나간 한의사들이라는 제목에서부터 뭔가 한의사들이 한의원 밖에서 경험한 다양한 것들을 좀 담았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좀 그 중에 한 가지만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 이제 제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게 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왔던 TVN 드라마 명불허전이라는 네. 드라마 아시나요? 네. 네네. 그게 지금 넷플릭스에도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네. 바랍니다. 그 드라마의 원작 작가분이 바로 한의사이십니다. 아, 네. 한의사 이상곤 원장님이라고 네네. 네, 그분이 소설을 쓰셔서 드라마화해서 이제 그렇게 명불허전이라는 드라마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계신 어떤 한의학적인 지식과 소양들을 바탕으로 드라마 소설을 쓰시고 그게 이제 드라마화까지 그렇죠. 되게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한의학을 더 널리 알리는데도 일조를 하신 것 같네요. 그런 네, 저도 활동들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의원 혹은 대학병원 진료실의 한의사 선생님들만 생각을 하다가 이 책에 소개된 분들을 보니까 정말 한의사분들이 다양한 길을 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미국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하신 한의사분들도 계시던데 진짜 한의학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의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계까지 뻗어나가는 한의학, 해외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나요? 우선 의료 선진국인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침만 놓고 봤을 때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선정한 45개
이제 선두 암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89%의 병원이 이제 환자들한테 치매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소개를 하고 있고, 이제 73%의 병원에서는 실제로 침구사를 고용해서 환자분들한테 침 치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통증이나 오심, 구토 같은 뭐 기존 서양의학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부작용들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네, 제어할 수 있다는데 좀 의미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미국 영어로는 혹시 한의학을 뭐라고 부르나요? 좀 공식적인 명칭이 있나요? 지금 공식적인 명칭은 말 그대로 그냥 코리안 메디슨입니다. 아, 네네. 그래요? 더 뭔가 의미가 있네요. 코리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적어지긴 했지만 한방 의료 관광도 생길 정도로 해외에서 우리 한의학이 굉장히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가요? 저는 이게 한류의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네,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 통해서 한의 치료 장면을 이제 아, 접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요즘엔 유튜브 보면은 외국인들이 침 치료나 추나 치료를 받는 그런 체험 영상들을 그렇게 그 컨텐츠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뭐 체험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어, 그 본국에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한의학으로 치료받고자 뭐 경희대 한방병원이나 뭐 자생 한방병원 같은 그런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어느 정도 좀 해외에 알려지는데도 이 컨텐츠들이 좀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도 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 평창 올림픽 때도 외국 선수들이 침을 맞으러 오기도 했다고 해요. 외국인들에겐 사실 다소 생소한 치료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네. 반응이 좀 어땠나요? 사실 평창 올림픽 때는 대한 스포츠 한의학회 소속 한의사분들이 좀 많이 외국인들한테 네네. 한의학을 알렸죠. 그때 한 21개국 13종목에서 52분이 총 101회 치료를 어, 받으셨거든요. 근데 사실 평창이 처음이 아니고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이랑 또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때도 한의 클리닉에서 좀 많은 외국 선수들이 치료를 받았거든요. 네네. 예,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IOC에서도 인정을 해서 평창 올림픽 때도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그 책을 좀 보면은 의외의 직업을 선택한 한의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뮤지컬 배우, 소설가 아까 말씀하신 뭐 영어 동화 작가 이런 다양한 직업들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데 다 좀 한의학과 결국은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뮤지컬 배우를 하셨던 분은 이제 김철민 선생님이라고 네. 이제 지금은 메디스트림이라는 한의계 그 플랫폼 회사에서 이제 거기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소설가는 두 분인데요. 네네. 책 사냥꾼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쓰셔서 중앙 장편 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신 와. 예, 오수환 작가님, 오선 원장님이라고 해야 네네. 되나요? 그분도 계시고, 방금 말씀드린 이상곤 원장님, 명불허전의 이상곤 원장님도 계시고, 영어 동화는 이제 코코스 매직이라는 영어 동화 책이 있어요. 네. 그거를 쓰신 고정민 원장님도 계십니다. 이거를 여기서 다 풀어드리기에는 시간이 적은 것 같아서 네. 자세한 스토리는 네, 저희 한의원 밖으로 나간 한의사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의원 밖으로 나간 한의사들 검색하셔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깨알같이 홍보까지 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혹시 또 지금 열심히 또 공중보건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마찬가지로 한의원 밖으로 나가서 다른 활동을 해보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한의원 안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의원 밖으로 한의학을 가져가려면 저 스스로 한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 한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학문은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야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임상 현장에서 더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어, 네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년 전에는 이제 수의학이랑 콜라보한 그런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다른 쪽에서 한의학을 활용한 뭐 의료비 절감 정책에 자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문 수련병원을 만들어서 한의사들의 전체 평균치를 상향시킨다거나 아니면 또 제일 큰 꿈은 이제 실버타운에서 한의학적 예방의학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예방의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과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좀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되게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경험이 많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한의사로서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OX 퀴즈를 준비했어요. 네. 옆에 팻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O인지 X인지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 한의사 하면 고리타분하다는 선입견이 싫다. 네, 싫습니다. 네. 아, 역시 아무래도 그렇죠. 두 번째 질문. 한의학 하면 침과 뜸이 대표다.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래요. 사석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진맥을 봐달라고 한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바탕으로 하면 X. 정말요? 환자들에게 인기 있는 의사는 따로 있다. 예,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한의사는 고리타분하다는 고정관념이 싫다고 하셨어요. 어떠세요? 고리타분하지. 근데 지금 아까 전에 한의원 밖을 나간 한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리타분하지 않은 것도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책을 써서 좀 소개를 해드린 것도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좀 한의원을 자주 찾는 분들 중에 어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선입견이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젊은 환자들도 한의원 좋아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옛날부터 뭐 허준 이런 그 사극 드라마 뭐 이런 거에서 좀 전통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런 이미지가 좀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요즘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침과 뜸 외에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는 것 중에 네. 매선이라고 네. 좀 그 수술용 봉합살을 이용해서 근육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쓰거나 또는 뭐 리프팅, 미용 리프팅으로 쓰거나 그런 이런 새로운 방법들도 생기고 있고요. 또 여기는 침과 뜸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약이 제일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약으로 또 다스리는 의학이기도 하죠. 그런 침, 뜸, 약 말고도 뭐 되게 다양한 게 많더라고요. 기기도 많이 나오고 요즘은. 네네. 그리고 2020년부터 추나 치료가 또 건강보험에 급여 적용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추나 치료 받고 계신데 이제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몸의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그런 치료법이거든요. 네, 그것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네요. 자, 다음으로 그 사석에서 진맥을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잘 없다고 X를 들어주셨어요. 어떤가요? 네, 일단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별로 없고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진맥이라는 거는 네. 저희 한의사들이 하는 진단 방법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래요? 망문문절이라고 해서 이제 보고 듣고 그리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절이라고 해서 직접 신체 접촉을 하는 진단 행위 그 중에 이제 맥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환자 정보를 다 수집한 다음에 이 환자 정보가 진짜 맞는지 더블 체크하는 게 그게 맥진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대뜸 보자마자 손목을 내밀고 내가 무슨 병인지 맞춰봐라 하는 거는 아이고. 사실 맞추기 힘듭니다. 맞추기도 힘들고 사실 그렇게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인기 있는 의사는 따로 있다. O를 드셨어요. 아, 네. 어떤 의사가 인기가 있나요, 환자들에게? 이거는 사실 의사에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네. 잘생긴 분들 좋아합니다. 잘생기고 예쁜 분들 환자분들이 좋아하고요. 네. 저같이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친절해야 되고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아, 그러게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좀 소통을 하려고 하고 많이 들어주려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진료를 받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제가 환자여도.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의사를 꿈꾸시는 분들도 나는 좀 환자들과 잘 소통하는 의사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공중보건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다시 병원으로 가시잖아요. 선생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전공 분야가 따로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 대학원도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임상한의학과 그 세부 전공으로 한방 순환신경내과를 전공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양방에서 순환기 내과랑 신경내과 그리고 거기다 노인의학까지 합쳐진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네네. 돼요. 네네. 원래는 제 조부님이 살아계실 때, 조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좀 더 한의사로서 효도를 하고 싶어서 그런 전공을 선택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점점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 그래서 뇌혈관 질환 그리고 노인의학의 수요가 높아질 것 같아서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아, 정말 한의학에도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전공들이 있네요. 노인의학, 뭐 순환기 내과 뭐 이런 식으로 뇌혈관 질환을 다루는 한의학도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와, 대단하네요. 효심까지 갖추신 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의 전공이 앞으로 더 빛을 발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시범적으로 활용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의학의 경우에는 이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또 변화에 발맞춰 발전할지 이 비대면 진료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그 대응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비대면 진료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비대면 처방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한국 한의학연구원 미래의학부에서 인공지능 한의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인공지능 한의사 개발을 위한 이 한의 인프라 구축 사업 이건데 쉽게 말해서 우리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양질의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MC 분이 제 환자로 오셨을 때 이제 제가 주연님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AI가 분석을 해서 뭐 최신 논문에는 어떻게 치료를 했고 고전에는 이걸 어떻게 치료를 했고 또 다른 한의사분들은 이걸 어떻게 치료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면은 제가 치료를 할 때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옵션으로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아, 네네. 그러려면 이제 좀 정량화된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의사가 오감으로 그 환자분들의 정보를 취득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물리 지표로 변환을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예시로 나온 게 지금 맥진기랑 그다음에 설진기라고 해서 맥과 그다음에 혀의 상태를 이제 객관적으로 물리 지표로 변환하는 그런 한의 진단 기기들이 나왔거든요. 아, 네. 아마 그리고 더 먼 미래에는 사물 인터넷과 결합된 한의학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네네. 지금은 진료를 할 때 뭐 제가 한의사면은 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평소에 입맛은 어떠세요? 맞아요. 대변은 지금 잘 보시나요? 이런 걸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데 좀 해당 정보가 좀 환자들의 표현의 그 신뢰도가 그 신뢰를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요. 환자들의 표현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자기가 느끼는 네네네. 대로 말하다 보니까 절 잘 지내요 이렇게 해버리면 또 그렇죠.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사물 인터넷이 결합된 주거 환경에서는
곳곳에 비치된 센서들로 뭐 공기 그 사람이 사는 공기 질이나 네. 뭐 먹는 음식, 뭐 대소변 상태 그리고 수면의 질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뭐 라이프로그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환자들이 그 저장된 데이터를 본인이 진료를 받고 싶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이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은 금방 파악하기 쉽겠죠. 더 객관적이고. 네네. 그렇군요. 오, 뭔가 되게 먼 미래나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진짜 사물 인터넷이랑 만나면은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한의사 그리고 한의학에 대한 TMI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들 위주로 좀 들어봤는데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고 싶은 한의학 또는 한의사에 대한 TMI 세 가지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요즘에 많이들 백신 접종 맞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첫 번째 백신 접종은 네. 한의사가 했어요. 네. 그렇군요. 한의사 지석영 선생님이 하셨고 네네. 그 지석영 선생님의 종두법이 우리나라의 첫 백신 접종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결됐는데 네.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한의사가 백신 접종을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있어요. 그건 좀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게요. 지금 보건소 접종센터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만 계시거든요. 네네. 네.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 그 흔히 이제 백신 접종하면 뭐 주사기로 이제 백신을 놓는 거니까 네네. 그냥 간호사분들도 네, 하실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고. 간호사분들도 하고 네. 계시고 네. 네. 근데 저희 한의사들은 또 약침 치료를 하잖아요. 네네.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테크닉은 똑같거든요. 안에 뭐가 들었냐 그 차이지. 네. 아, 그런데 그 배제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 3월까지는 정부에서 발표한 3월 계획에서는 이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다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치과의사, 한의사는 빠지고 이제 의과 선생님들만 이제 아.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저 그러면 세 번째 TMI는 또 어떤 게?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TMI인데요. 네네. 우리 한약이 좀 비싸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보험 적용이 되는 56종의 보험 한약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좀 먹기 좋게 알약이라든가 아니면 짜먹는 그런 뭐 짜요짜요 같이 그렇게 짜먹는 한약으로 나오기도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변 한의원에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한의원에 문의를 하면은 좀 저렴하게 네. 만날 수 있는 그런 보험 적용이 되는 한약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또 건강해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의학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치우 선생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좀 신선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서 재밌게 사는 게 제 최종 목표예요. 근데 좀 한의학이 그런 면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한의사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질문에도 나왔던 건데 한의학 하면은 뭔가 고리타분하고 좀 전통을 따라야 될 것 같고 어르신들만 많이 좋아하는 뭐 그런 의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의외로 이렇게 많이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들도 있고 좀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의사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의사를 또 꿈꾸는 청소년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한의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조언이나 격려의 말을 좀 해주신다면. 한의사를 꿈꾸는 학생분들 저도 그랬지만 좀 사실 들어가는 게 많이 힘들어요. 저도 한 그렇죠. 3년 고생했거든요. 네. 들어가는데 네.
꿈을 절대 놓지 마시고 학업에 정진하셔서 네, 나중에 같은 한의사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많은 청소년분들에게 꿈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려고 앉아 계시는데 또 일을 하시면서 언제 내가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아무래도 지금 공중보건의로서 복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혜택이 되게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그 정책 사각지대에 놓으신 분들이 항상 계셔요. 네. 대표적으로 뭐 장애인이나 뭐 독립유공자 분들 그런 분들이 사례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올 5월에 이제 자생의료재단하고 보훈처하고 이제 생존 애국지사 한방 주치라는 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이제 방문 진료를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장애인 주치 사업에는 이제 의과랑 치과는 들어가 있는데 환자분들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과는 아직 못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아쉽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큰 만큼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한의학에 있어서도. 지금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에게 또 응원의 한마디를 또 부탁드릴게요. 아, 네. 사실 한의학을 지금 시기에 미리 공부한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청소년분들이. 네, 청소년분들은 네. 이제 본인의 학교 수업에 충실하시고 네, 수능 잘 보시고 수시 준비 잘 하시고 네. 그래서 한의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할 네네. 시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어깨가 무거워질수록 진짜 환자분들의 어깨는 점점 가벼워질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기회가 많아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마음이 크신 만큼 그럴 만한 일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